오늘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노년층이 섭취하면 치명적인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30대 성인의 절반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이란 심혈관계 질환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곧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합병증이 나타난 이후부터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식습관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고지혈증은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하지만 비만, 당뇨, 술과 같은 식습관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없던 고지혈증이 요즘이 되어서야 나타나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지, 지금부터 피해야 할 음식과 가까이 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포화지방이란 쉬운 말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포화지방은 인체의 피하지방층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적당량의 피하지방은 생존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합성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덩달아 올라가니 적당한 섭취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자제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 첫 번째는 소고기 기름입니다. 소기름은 100g당 45g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 자체로는 부위마다 함유량이 상이한데요. 100g을 기준으로 안심은 5g, 갈비는 9g, 등심은 2g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돼지기름입니다. 돼지기름은 100g당 40g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부위마다 포화지방산 함량이 약간씩 다른데요. 100g을 기준으로 목삼 6g, 삼겹살 14g, 등심 1g입니다. 세 번째는 버터입니다. 버터는 100g당 51g의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해로운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가공식품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팸과 베이컨입니다. 스팸은 100g당 12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고요. 베이컨은 100g당 15g의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가공식품들은 포화지방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의 어느 한 논문에 따르자면 두 제품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공육의 붉은색을 유지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첨가되는 아질산염이 문제라는 건데요. 다행히 단기간의 소량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이라는 건데요. 해당 연구팀은 아질산염이 사용된 가공육을 먹인 쥐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질산염이 첨가된 식품을 먹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에 비해 암 발병 확률이 80%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아질산염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참고로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몸에 더 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체내에 쌓일 경우 복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이외에도 각종 혈관 질환, 위암, 대장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튀김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마가린이고요. 세 번째 음식은 팝콘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종 튀김류입니다. 대체로 맛있는 음식들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중성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가격도 저렴하니 사 먹기 참 좋은 식재료입니다. 두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고식이섬유, 고칼륨 식품인데요.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지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체내에 있는 나쁜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가지 하나 어떨까요? 세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 역시 가지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건강에 좋죠.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 식이섬유,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시력을 보호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비타민 C는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고구마에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박입니다. 호박에는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호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6, 니아신, 티아민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시력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뿐 아니라 아몬드, 캐슈너츠, 호두 등 각종 견과류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산, 특히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니아신, 티아민, 마그네슘, 인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영양 섭취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견과류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다 보니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관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